찰스 3세의 삶은 영국 왕실의 영광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그가 겪었던 압박감, 책임감, 그리고 깊은 슬픔을 본인도 표현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긴 나날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왕위 계승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넘도록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통치하는 동안 찰스는 어머니의 큰 그림자 속에서 살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왕위를 오랫동안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왕위를 잃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영국 왕실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영국 군주제의 불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70년이 넘는 통치 기간 동안 영국 왕실의 전체 역사를 형성했고 영국 왕좌를 안정, 전통, 권위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찰스는 어머니의 관 옆에 섰을 때 이것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기다려온 힘을 가진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을 잃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마도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영원한 왕자로 여겨지고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없으며 항상 의무와 책임에 얽매이는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위 계승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승리로 다가오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75세의 나이에 왕이 된 것은 역사상 다른 젊은 군주들과는 달랐다. 그의 어머니가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앞날이 무궁무진한 반면 찰스는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자신만의 흔적을 남길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에는 비싼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며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을 때 상실과 후회만을 안겨준 것입니다. 찰스 3세는 이전의 영국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왕위에 적합한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필립 왕자처럼 차분하고 당당한 존재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강력한 지배력이 부족합니다. 그는 예민하고 다소 몽상적이며 항상 왕의 책임과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찰스는 단순히 엄격한 왕실 원칙에 고개를 끄덕이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사랑하고 건축을 사랑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심지어 많은 정치적 문제에 관해 개인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왕실 구성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980년대 초 세계가 아직 기후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찰스는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는 유기농 농업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에 반대하며 산림과 야생 동물의 보호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이 항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영국 국민은 그를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괴짜 왕자로 여겼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를 왕족이 아닌 문제에 개입하는 사람으로 본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왕실의 의무에 집중하기는커녕 환경운동가나 아마추어 건축가로 전락한 것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오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항상 그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립 왕자는 아들이 너무 약하고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늘 메울 수 없는 강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자신이 믿는 배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환경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지속 가능한 건축 프로젝트를 계속 구축하고 자선단체인 프린스 트러스트를 통해
청소년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추구하던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프린스 트러스트는 영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선 단체 중 하나가 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불우 청소년을 돕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환경에 대한 그의 견해는 이제 전 세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때 폄하받던 그의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찰스를 울린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너무 늦게 얻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말이 들리기 위해, 존경받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식적으로 왕이 된 지 거의 80세가 되어서야 세상은 뒤돌아보며 아마도 자신들이 그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게 일어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수년 동안 경멸과 의심,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아마도 혼자 있는 순간에 찰스 3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더 일찍 알아봤다면, 만약 그의 아버지가 그를 더 잘 이해했다면, 만약 대중이 처음부터 그를 믿었다면 그의 삶은 달랐을까? 그는 수십 년 동안 오해받지 않고도 자신의 성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늦어졌을 때만 흘러내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수년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찰스 3세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좌를 기다리는 단순한 왕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영국과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프린스 트러스트 자선단체입니다. 1976년 이 조직이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젊은이들이 미래라고 믿고 도움 없이는 많은 불우한 젊은이들이 영원히 빈곤, 문맹, 절망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기금을 모금하고 기업과 정부를 연결하여 프린스 트러스트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도움을 받고 일자리를 얻었으며 삶을 바꿀 기회도 얻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수년 동안 대중은 그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가 그저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관이 중요성을 입증하고서야 사람들은 찰스가 단순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찰스는 자선 활동 외에도 환경 보호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아직 기후 변화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던 시절, 그는 인간이 지구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말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도 합니다. 유기농 농업 방식을 채택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구역을 구축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그가 항상 가장 원했던 성취는 그저 숫자나 직함이 아니라 인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수동적인 왕이 아니며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왕이 아니라 이상과 명확한 목표를 가진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했을 때, 마침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행할 시간이 거의 없는 역할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가 이룬 업적뿐만 아니라 비판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찰스 3세의 비극이었습니다. 그가 1981년에 다이애나 공주와 결혼했을 때 영국 국민 전체는 그것이 동화라고 믿었습니다. 한 왕자가 아름답고 순진한 소녀와 결혼했고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모습 뒤에는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많고 돌이킬 수 없는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찰스의 마음은 다이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하고 지적인 여성이자 자신의 진정한 소울메이트인 카밀라 파커 볼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왕실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왕실과 대중은 완벽한 롤모델을 원했고 다이애나는 그들이 그에게 강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이애나와의 결혼은 금세 비극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외로움과 버림받음, 상처를 느꼈습니다. 찰스는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다이애나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두 세계에 사는 왕족 부부가 됩니다. 다이애나는 화려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며 국민 공주로 불렸지만 찰스는 진지하고 내성적이었으며 아내처럼 대중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은 다이애나를 사랑했지만 찰스는 신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더욱 메울 수 없게 되었다. 1996년에 그들은 이혼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후 다이애나는 파리에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였지만 그녀의 죽음으로 찰스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의 어머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이애나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믿으며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세상을 떠나 비극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전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애도했고 그 눈물 속에서 찰스는 고립되었고 이 슬픈 러브스토리에서 악당으로 여겨졌습니다. 찰스가 이 비극에서 유일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